20억 해야 되네? 그 이상 해야 되네? 아우 부담돼. 이 금액으로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걸 사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상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특정 몇 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즘 어떤 흐름인지 얘기를 좀 요즘에 집을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4-5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어디 있는 아파트 하나를 팔아서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집을 팔아서 20억 정도 대출 없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서 강남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는 거, 이런 거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 상담 파일 보시면 집 한 채 있고 예를 들어서 몇 억 있고 집 한 채만 있는 상태에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집을 건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의 지금 움직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집 거래, 아파트 거래는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건물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벽이 느껴지죠. 일단 금액이 달라요. 20억짜리 집 아파트가 있는데 10몇 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팔고 저걸 사는 거는 가능은 한데 대출을 해야 되네? 20억 해야 되네? 그 이상 해야 되네? 아우 부담돼. 욕심은 나는데 이걸 진행하기가 두려운 거죠. 아파트는 여러 번 해봤는데 건물은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리고 강남이라고 하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이런 분들의 수요가 늘어난 걸 제가 체감을 팍한 게 벌써 4-5개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망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갖고는 싶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내 안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해요. 파레토의 법칙 아시잖아요. 8대2의 법칙. 지금은 1대9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10%의 부자가 90%의 자산을 갖고 있고 90%의 사람이 나머지 10%의 자산을 갖고 있다. 부의 편중이 더 과거보다 심해졌죠. 그러면 자 볼게요. 1로 넘어가는 분들의 숫자, 비율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10%? 많이 되면 15%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 8월부터 보고 있던 분들, 9월부터 보고 있던 분들, 10월부터 보고 있던 분들이 지금 결정을 더 못해요. 왜? 그 사이에 또 올랐어요. 건물값은 오르는 게 1, 2억씩 오르지 않거든요. 5억, 10억씩 이렇게 올라요. 사실 실질적으로 올라간 금액 말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 그거는 나 그때 이 금액으로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걸 사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격 아는데 아까워서 못 사겠다. 왜? 집 살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부동산 살 때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거 금액 생각하니까 못 사겠는 거예요. 내가 지지난달에 봤던 것 중에 그거보다 난 거 있어. 그거 살래요? 갔더니 이미 팔렸죠. 100명에 넘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실제로 넘어가는 분들은 10% 이하예요. 근데 이 10% 이하인 분들은 지금 1년 안 된 상황에서 그 금액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몇십억 이상씩 오른 데가 많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럼 몇십억 올랐으면은 100억 넘는 건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6, 70억짜리가 2, 30억 올라간 20억 이렇게 올라간 데는 많아요.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강남이 특히나. 6개월 전에 70억 주고 살 거 지금 90억 주고 사야 돼? 너무 올랐네,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럼 90억짜리가 110억 되는 걸 또 보게 될 거예요. 최근에 오셨던 분 중에 자산이 한 40억 정도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현금으로 갖고 있고 전세 살고 지방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별 차이가 없대요. 10년 전이나.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물어봤더니만 뭔가 투자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돈을 날릴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제 기억이 한 몇 억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날릴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는 투자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워서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말로 본인들이 벼락거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40억이 거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자산으로 갖고 있던 분들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기다리면 뭔가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예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면허 있고 차 있으신 분들. 초보 운전 때 생각해 볼게요. 주행을 하다가 옆 차선으로 끼어들려면 백미러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틈 났을 때 깜빡이 켜고 싹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백미러 안 보고 계속 전진만 하다가 들어가고 싶어서 깜빡이 켜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그렇게 직진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계속 준비하고 확인하면서 내가 타이밍 언제가 괜찮은 물건이 나올지 이렇게 보면서 해도 그거 잡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시장에든 선수는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듣자마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비싸다, 이건 사면 안 돼, 이건 가격 괜찮아, 바로 사야 돼. 100억이 넘는 건물이라고 해도 듣자마자 3일 안에 결정이 나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안 되고 들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일주일 가죠. 그럼 일주일 뒤에는 이미 없죠. 보통 한 달 넘게 걸려요. 건물 알아보다가 한참 걸리죠. 수십 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볼 게 없어요. 세네 개 보면 그거 보고는 판단을 못하죠. 왜? 나는 초보니까 건물을 한 번도 안 사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그런 답답함 때문에 오시는 거죠. 상담을 해서 답답함 해소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 중에 건물 매입하는 컨설팅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오는 분이 10분이라면 한 분 정도 돼요. 나머지 9분들은 지금도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분과 이분과의 자산이 처음에 같았다면 지금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직접 알아보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런 주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려면 지금 시간이 6개월, 1년은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전업으로 해서 6개월, 1년은 봐야 돼요.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 목돈은 모여가고 있는데 뭔가 재테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래서 현금이 쌓이는 상황. 5년 지나 6년 지나 얘기해보면 우리는 현금은 있지만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준비하기는 또 속이 상하죠. 왜냐? 내 친구나 내가 아는 애들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요만한 거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잖아요.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행동해서 자산의 상승을 맛보는 분들은 많지 않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혼자 하기 불안하고 겁나고 손해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정말 엉뚱하게 실수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거든요. 이게 뭐 10만 원짜리 산다면 바가지 써봐야 1, 2만 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짜리는 얼마 쓸까요? 강남 지금 적어도 5, 60억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5, 60억 해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살만하다 생각하면 5, 60억짜리 잘못 사면 얼마 손해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례로는요. 100억, 뭐 110억 이런 정도 건물 잘못 사서 20억 손해보는 경우 봤고요. 5, 60억에서도 적어도 5억에서 8억 사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손해는 본인은 몰라요. 처음에 살 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고 1년 안에 알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예, A라는 건물이에요. 예로 들기 그냥 쉽게 100이라고 할게요.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A라는 건물을 B라는 동네 부동산에 내놨어요. 이 건물 주인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 건물을 샀어요. 이 부동산이랑 친해요. 이 부동산이 여기 세입자 관리까지 해주고 청소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걸 팔 때가 됐어요. 120억에 팔기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120억 정도 돼야 팔립니다, 사장님. 그래요? 그러면 그걸 그 금액으로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몇 군데 내놓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 건물주의 연락처를 아는 B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거 120억에 내놓으셨죠? 저한테도 120억에 내놓으세요. 그럴 때 자산이 큰 분들은 한 곳만 사실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뢰관계가 있는,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주위에 소문나거나 이 사람이 또 주위에 알리거나 그러면 괜히 내가 좀 기분이 그렇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신뢰관계가 있는 곳을 주로 이용을 해요. 이거는 거의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쓰는 방법이 뭐냐? 사장님 그거 120억에 내놓으셨죠? 140억에 팔아드릴게요. 이거예요. 신뢰? 20억 신뢰 하다가 20억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건물 가격이 올라가요. 누군가가 이 건물을 샀다고 칠게요. 140억에. 팔면서 이 사람은 사장님 제가 20억 더 받아드릴 테니까 그 복비 한 1억 되는데 저 한 3억만 챙겨주세요. 5억만 챙겨주세요. 이 금액은 그냥 제가 임의로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훨씬 더 얘기해요. 몇 배 정도 얘기하죠. 20억 더 받아들이니까 복비 3억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은 20억 비싸게 팔고 몇 억 이 사람 갖고 최종적으로 손해는 이 사람이 보는 거죠. 이 B라는 부동산은 이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짜리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이 물건을 잡는 거에만 집중하죠.
내가 이 물건을 못 잡으면 내가 거래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예전에 이 부동산에서 들었기 때문에 120억 아니에요? 얘기해도 나 그런 적 없다 되고, 여기다 얘기하면 그 사장님 안 판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여기서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20억 비싸게 산 거를 이 처음 부동산에서 봤다면 알지만 안 봤다면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저도 경험을 했고요. 제가 열받아서 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열도 받기도 받죠, 당연히. 아니 건물 가치가 딱 이게 얼마의 금액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이 사람과의 신뢰를 깨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제시해서 이 거래가 안 되도록 만들고 본인들이 매물을 갖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 물을 흐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엉뚱한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안타깝죠. 저로서는 안타깝죠. 저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120억이나 140대면 이거 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정 가격이 된 걸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이게 거래가 되느냐? 매물이 한참 돌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매물이 이 가격까지 오를 때까지. 이런 매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티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건물이어서 120억 쓰면 제가 바로 예를 들어서 다음날 계약했어요. 근데 선수들은 안 사는 거죠. 전문가들은 안 사요. 그럼 이거는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덜컥 사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건물을 사지 않는다면, 제대로만 산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넘어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넘어와서 자산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얻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 다수의 분들이 있겠죠. 이전부터 건물을 봤는데 건물값이 안 떨어져서 억울하다. 네, 과거를 보고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부동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가격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흘러간 물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 꼭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답변으로 할 건 답변으로 하고, 영상으로 답변 드릴 거는 또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